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업고도화는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 반면 정신적 여유와 안정을 앗아간 면도 없지 않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따라서 물질적 부에 비해 정신 건강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심합니다. 웰빙이란 이러한 현대 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입니다. 몸과 마음, 일과 휴식, 가정과 사회, 자신과 공동체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가 웰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웰다잉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웰빙과 함께 안락사 논쟁에서 촉발된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웰다잉이란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기꺼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유한성을 정신이 맑을 때 인식하여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이 나에게도 올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언제 오더라도 후회스럽고 비통한 죽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메멘토 모리는 내가 죽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웰빙에서 이어지는 웰다잉은 잘 살고 잘 마무리하는 인생의 전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웰다잉은 살아있는 동안 남은 삶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점에서 죽음이 문제이기보다 삶이 문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남이 있으면 결국 마지막은 죽음으로 귀결되겠지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누구나 애쓰지만 결국 죽음을 목전에 두고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놓치면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후회가 적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후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 이것은 환자들이 죽기 전 가장 많이 했던 후회라고 합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죽기 전까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짜 꿈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타인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산다면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둘째, 너무 열심히 일만 한 것. 남성 환자 대부분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직장 업무에 몸바쳐 일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사랑하는 배우자와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삶의 끝에서 떠오르는 기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동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후회로 남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 환자의 증세를 더 악화시킨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모두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화가 나도 꾹꾹 눌러가며 참고 살아갑니다. 나 한 사람 참으면 모든 일이 잘 되겠지 하는 생각과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숨기게 되니 결국 화병이 생기겠죠. 화병은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죽음이 아직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항상 솔직한 삶을 산다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일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넷째, 친구들과 인연을 끄는 것. 죽기 전 그들은 오래전 연락이 끊어져 버린 친구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늦게 깨달았음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친구라는 관계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특히 성인이 된 후 친구를 사귀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각자 자신의 생활 패턴대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주고받던 연락도 뜸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마저도 뚝 끊기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결혼을 하거나 누군가 세상을 뜨지 않는다면 얼굴 보기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젊을 때는 그런 대로 살아가지만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연락할 친구가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 대다수의 환자들이 행복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란 걸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며 만들어낸 삶의 습관들이 진정한 행복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거저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 너만 힘든 게 아니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것이 인생이라며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고 견뎌서 얻어내는 큰 행복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행복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한 번의 큰 행복으로 끝난다면 너무 허무합니다. 그러나 작지만 사소한 행복을 자주 선택한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작은 행복을 더 자주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여행을 가고 산책을 하고 꽃놀이도 가고 단풍 구경도 가고 차 한잔 마시는 일처럼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나누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고 합니다. 그토록 소중한 하루를 소중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구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얻은 셈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